쉬운 질문일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췌장암에 걸렸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음식,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음식 좀 가릴 수가 있을까요? 췌장암에 걸렸을 때는 이제 치료 중이시겠죠. 치료면 뭐 수술 있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상태이시고, 그럴 때는 사실 모든 치료가, 대부분의 치료가 입맛을 잃고 심지어는 구역질 자꾸 하시고 토하실 수도 있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음식을 따질 게 아니라 잘 드셔야 됩니다. 영양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제 뭐 호전시키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음식의 종류를 가릴 필요는 없어요. 췌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췌장 효소가 필요한 그런 음식들, 그런 걸 드시면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기름진 걸 많이 드신다든지 그러면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드시고 소화제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를 좀 하시고 몸무게를 유지하시고 또 적당히 운동하시고, 그래서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시중에서 소화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소화제 말고 췌장 소화 효소 효과가 높은 소화제를 드셔야 돼요. 처방은 한 번 받으시면 되고요. 그 약을 약국에 가서 사시면 되죠. 췌장암 검사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검사에는 어떤 겁니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내리고 병기 얼마나 심하냐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향, 방침이 달라지니까 그걸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초음파 내시경 검사. 초음파 내시경은 이제 그걸 하면서 검사하면서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죠. 조직 검사가 필요하면 초음파 내시경까지 해서 종괴를 확인하고 조직 검사하고, CT나 MR은 어떤 모양의 변화를 확인한다면 PET, 양전자 단층 촬영, 이거는 암세포가 갖는 좀 비정상적인 대사 기전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기능적인 세포를 찾는 검사이기 때문에 모양이 의심되면 그걸 가지고 PET 검사,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확인한다든지, 또는 모양으로 잘 발견이 안 된 것이 가끔은 또 이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단수 진단이 아니라 어떤 병기 얼마나 심하냐, 어디 퍼져 있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검사할 수 있죠. 혈액 검사로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종양 표지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종양 표지자는 CA19-9, CA99. 췌장암이 있으면, 췌장암 세포가 어디인가 있으면 그 종양 표지자 수치가 상승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럼 혈액 검사만 해가지고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가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혈액 검사는 간단하니까. 근데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높지 않은 췌장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크리닝 검사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그런 게 돼 있죠. 근데 다만 종양 세포의 성격에 따라서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는 종양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 종양도 있어요. 올라간 종양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환자에서는 그 수치가 이 환자가 재발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장기적인 재발 확인을 위해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할 때 좋은 재발 진단 기구죠. 네. 이 검사는 몇 살 때부터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췌장암 환자는 30대에도 있어요. 아주 드물 경우 20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빈도가 작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 수는 없고
나이를 생각해서 한다면 60세 이상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 흡연을 한 사람이라든지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췌장에 염증이나 물혹이나 뭐 이런 다른 병변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좀 비만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60세부터 해서는 안 되고 일찍부터 하면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하나 아니면 둘 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